앞에 단어는 아무튼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상황이었고 어둡게 숙제내줬죠, 그렇죠? 네, 그거 먼저 해야겠네요, 이거는. 없어? 네, 같이 읽으면서 좀 풀겠습니다. 아예 생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5번에 이제 뭐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없었죠?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환경에 적응하면 진화하고 물질 대사로 에너지 얻어야 되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물살 뭐 이런 거 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이런데 뭐 이런 거 생명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과 식물에 대한 자료이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세균을 이용하여 공기 중의 질소를 질소 화합물로 합성한다. 물질 대사에 관한 거죠, 이건 이런 거 물질 대사에 관한 거고. 자, 관련 있는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발생이죠, 발생.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은 발생 과정이고요. 물을 많이 마신다, 뭐 이런 건 항상성 유지랑 관련이 있고. 자,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 3번 답이고. 자, 포도당을 합성한다. 얘도 물질 대사네. 그럼 이제 둘 중에 이제 더 구분을 해야 되죠. 얘도 물질 대사죠. 그럼 이제 이게 뭔지 봐야 되는데 합성하네, 합성.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더 가까운 거는 이제 4번 골라야 돼요. 4번. 자, 암수 사자가 뭐 이거는 이제 수정하고 이제 생식을 말하는 거죠. 네, 생식과 발생 중에 생식을 말하는 거죠. 자손 남기는 것은. 미모사입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거리가 먼 거. 이거는 빛에 그 반응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적응을 한 거고, 적응. 적응 및 진화에서 이제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2번이고, 동공 반사 이거는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나머지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바다 코끼리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생물의 특성은 뭐 체온 유지한다. 뭐 사람은 뭐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늘어난다. 항상성 유지랑 관련이 있죠. 네. 체온 유지랑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네. 체액의 농도 조절은 항상성 유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생 과정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게 성체가 되기까지가 발생이기 때문에 가가 발생, 나는 생장은 아니고 여기는 다 발생이에요, 발생. 이거 다 전체적으로 발생입니다. 가와 나 과정에서 모두 세포수가 증가한다.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맞고, 나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뭐 물질 대사는 전체에서 다 일어나요.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 다 일어납니다. 5번 답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먹이나 어떤 서식지에 따라서 발의 모양이 적응한 거죠. 적응입니다, 이건. 환경에 적응하고 뭐 진화된 결과죠. 그래서 그런 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거, 뭐 유충이 탈피한다. 이거는 이제 발생이야, 이게. 이런 사례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예, 개체수 증가시키는 거는 생식. 예,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 자, 혈당량이
그 혈당량 조절하는 거잖아. 이거 항상성 유지. 근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다. 어떤 진화 과정이죠. 적응과 진화 과정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강아지 로봇에 대한 자료이다. 여러 가지 뭔가 강아지랑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생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생물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돼 있네. 자, 나타나지 않는 거군요. 나타나지 않는 거. 물질 대사는 원래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뭐 맞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건전지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물질 대사라는 말 자체가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은 거고요. 생식과 유전 없고 발생과 생장도 없고 자극에 대한 반응만 있어요. 여기서 안아주면 뭐 이렇게 안아주면 꼬리를 흔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만 있네. 답은 4번 골라야 되고요. 자, 생물의 특성 중 개체 유지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먼 거. 개체 유지. 적응과 진화는 종족 유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종족이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종족 유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의 개체가 살기 위한 특성이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박테리아 파지가 대장균에 달라붙어서 뭐 이렇게 번식하는 과정이네. 박테리아 파지는 박테리아 파지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맞고요. A는 생명체 밖에서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단백질 결정체로. B는 A를 숙주로 하여 기생하여 살 수 있다. 거꾸로 되어 있죠? A가 B를 숙주로 해서 기생해서 사는 거고요. A와 B는 모두 유전물질이 있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A는 스스로 물질돼서 할 수 없지만 B는 스스로 물질돼서 한다. 이거 맞아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박테리아는 세균을 말하는 거고 바이러스는 세포 내 소기관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죠. 요런 거는 책이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하는 과정이냐면 실제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바이킹호인가 그런 거야. 바이킹호라고 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된 그 바이킹호라고 하는 탐사선이 착륙을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이런 걸 했습니다. 3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가지 이제 알려주는 건데, 요게 이제 보통은 탄소가 질량수가 12거든. 근데 14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방사성 탄소라고 해. 방사성 원소야. 방사성 원소라는 거는 스스로 분解잘해요. 그래서 그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이 탄소 14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탄소 14가 있으면은 그게 분기하면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방사능 계측기 이런 걸로. 아무튼 이게 얘를 두고 빛을 줬죠. 광합성 시키는 거지, 광합성.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얘가 들어가고 두 번째 빛을 주고 나중에 3번을 하는 거야. 이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험을. 그러니까 화성의 토양을 채취한 다음에 방사성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빛을 줘. 그러면 이제 광합성 시키는 거야. 광합성 하는 애가 있냐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빛을 줘. 그럼 나중에 광합성이 됐어. 그러니까 동화작용하는 생물이 있냐. 다 하고 가열을 해. 그러면 이제 이거 빼야죠,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CO2를 빼요, 다시. 그러면 여기 만약에 뭐 식물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유기물이 만들어졌겠지.
그럼 가열을 하면 분해가 되면서 이 방사성 원소가 나와요 다시. 그래서 여기 동화작용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냐 이런 걸 알아본 거야. 근데 안 됐어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요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사성 유기 양분을 줘. 그럼 여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있냐. 왜냐면 양분을 주잖아 양분을. 그 영양분을 분해하는 애가 있냐. 그것도 이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 나는 둘 다 물질 대사에 관련된 거야. 생명체인데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냐 이런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전제로 하는 실험이 맞습니다. 햇빛을 주고 이런 거는 이제 램프를 쏘여주고 이런 거는 광합성 동화작용 실험한 거고, 유기 양분 준 거는 이화작용 실험한 거고, 가에서 가열 장치는 용기 속의 O2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생성된 유기물이 있다면 유기물을 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성된 유기물을 분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나에서 생명체가 있다면 용기 내부에 기체 조성의 변화가 있다. 근데 이게 이거는 방사능 계측기를 단 거잖아. 그러니까 유기 양분을 줘. 그럼 만약에 호흡을 해요. 그러면 이제 CO2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뭐 14CO2 이런 게 나오겠지. 요게 또 다른 실험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실험에서는 방사능 계측기가 달려있지 않고 기체 성분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 실험에서는 기체 조성 변화를 감지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이제 방사성 원소가 그 호흡을 통해서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만들어지냐 이런 거 실험하는 거여서 방사능 계측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면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걸 배우면 답은 1번 고르셔야 되고, 자, 죽순과 석순은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커지는 공통점이 있지만 석순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죽순에서는 세포수의 증가가 있는 거죠. 세포수의 증가로 생장을 하는 거고 크기가 커지는 거고, 석순은 그 물질 석순은 탄산칼슘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탄산칼슘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둘 다 생장을 하지만 죽순은 세포 성분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순은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고, 석순은 단순히 탄산칼슘 그 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생물적 특성을 찾아라. 일단 유전 물질이 있다. 유전 물질이 있다. 근데 단백질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생명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한다. 세포 내에서 요거는 됩니다. 증식한다. 요거 보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찾자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한다 이런 거거든요. 모두 찾아라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건 뭐 하나 찾아도 상관없는 거겠지만, 하여튼 숙주 세포 내에서는 증식을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두 개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방법이었죠. 생명과학의 특성 또 나와 있네. 자, 14쪽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옳지 않은 건데 뭐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균학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오늘날 생명과학은 단순히 자연과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윤리나 도덕까지도 포함한다. 아 진짜? 아 그랬어요? 잠깐만. 또 읽으면서 같이 할게요.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4번에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 등에 응용하는 학문이다. 맞고, 다른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 왔으나 생명과학의 성과가 다른 학문 분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아니죠. 같이 성장하는 거지. 답은 5번이고, 자, 문제를 인식하고 뭔가 자료를 해석하고, 이건 이제 가설 설정해야 돼.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2번의 답은 가설 설정 과정을 쓰면 되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가에서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가는 맞고. 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야 하고. 나는 가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거는 이제 결론 도출 과정이죠. 자료 해석이라고 해야겠구나.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과정은 자료 해석 과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2번 다 고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수는 우유가 상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상한 우유에서 세균 A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 세균이 우유를 상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구입니다.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 뭔가 결론을 낸 건데 지금 이거는 결론 도출이라고 일단 해야 될 거고요. 가정을 하네요. 이거 가설 설정 과정이고. 자, 세균 A를 넣은 우유는 상하였고 변화가 없었다. 자료를 해석했네.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멸균된 우유를 2병 준비하여 한 병에 세균을 A를 넣고 하나는 넣지 않고 적당 온도에서 보관하였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이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 관찰 및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인데 그거는 앞에 이 가나다라에는 없고 그 다음에는 가설 설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겠네요.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나라 다가 되죠?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 대한 설명. 실험하는 동안 종속 변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근데 이게 종속 변이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는 이제 독립 변인 중에 통제 변인이 되는 거죠. 독립 변인 중에 통제 변인이 있어요. 통제 변인. 종속 변이는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상했다, 안 상했다. 이게 종속 변인이고. 실험군은 실험 조건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이거는 대조군이죠.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대조군입니다. 실험할 때는 조작 변이 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다른 독립 변이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인 통제가 필요하지? 3번 답. 구리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설계이다. 자, 이렇게 한다. 넣는다. 구리 용액을 넣는다. 했다. 탐구 설계를 보다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온도를 달리하는 거는 안 되고요. 2번 구리 용액 이외의 모든 조건을 일정하게 한다. 근데 일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조군이 없는 거예요. 3번이 가장 타당하고요. 대조군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용액을 넣은 애가 있고, 만약에 구리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뭐 안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자랐어. 그럼 그게 진짜 구리 때문이야.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리를 안 넣은 게 있어야죠. 구리를 안 넣은 거 똑같이 했는데 걘 잘 자랐어. 그럼 원인이 구리 때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3번에 대조군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닌데 변이 통제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근데 가장 타당한 것은 위의 실험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대조군 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확실해지려면은 구리 빼고 증류수를 한 것이 잘 자라야지. 그러면 확실히 구리 때문에 잘 안 자랐구나. 아니면 뭐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과학자가 물질 X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탐구 과정 일부이다. 대장균을 배양하던 배지에 우연히 물질 X가 첨가되었고, 사라졌다, 균이. 뭐, 페니실린 뭐 이런 거네요. 무엇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기억에 물질 X는 대장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죠. 적절하고, 그 다음에 20개 준비했는데 10개는 X를 넣고 나머지는 X를 넣지 않았다. 이게 대조군이죠. 대조군 설정되어 있습니다. 넣지 않은 거. X에 첨가한 배양 접시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X 첨가하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는 증식했네요. 종속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이다. 맞네. 종속변이는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5번 답이고요. 서로 다른 탐구 방법을 이용한 두 가지 탐구 과정이다. 침팬치를 막 관찰하는 겁니다. 균합적 탐구 방법이고, 얘는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레디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근데 그 귀납적 탐구 방법에 가설 설정 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하다 보니까 제 도구를 사용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지 가설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뭐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침팬지를 데려다가 도구를 쥐어주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관찰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론이죠. 그래서 가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나에서 천으로 입구를 막은 것은 실험군이다. 이게 초파리가 왜 생기냐인 거죠. 그러니까 초파리가 그냥 원래 그 뭐 고기에서 원래 생긴다가 아니라 다른 초파리가 들어가서 뭐 알을 낳던가 해야지 생긴다. 이렇게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막은 게 실험군이 맞죠. 입구를 막으면은 어떤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 실험군이 맞습니다. 답은 4번 고르면 되겠네요. 3단계 등급 올리기. 수연이가 수행했는데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다. 달걀 흰자가 단백질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그런 수행하려면 온도를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27도씨로. 그
그 다음에 증류수랑 달걀인자 넣는 게 좋겠네요. 1번 답이네. 물론 온도는 좀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여기에 27도라고 돼 있으니까 똑같이 27도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1번 답이고요. 에이크만의 각기병 실험인데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각각 서술하시오. 조작변이는 그러니까 자 읽어보시면 이제 현미를 주고 안 주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조작변이는 사료의 종류, 현미를 주냐 안 주냐, 현미를 주냐 백미를 주냐 이거죠. 사료의 종류. 나머지는 전부 단데 근데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건강한 닭으로 실험을 해 둘 다. 그 다음에 사육 환경을 동일하게 해준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있나요? 그런 말이 있나? 그럼 없는데 그렇게 해야 돼. 사육 환경을 동일하게 한다. 에이크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현미를 준 닭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게 이제 비타민 B 뭐 이런 겁니다. 비타민 B. 비타민 B가 현미에 많아요. 그런 게 각기병을 예방합니다. 이런 것도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잘 읽어두시고